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은 지금 운영체계라든가 지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든 어린이집이 부모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2년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은 어린이집 먼저 했고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모두 이 부모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하는 그 영유아 부모가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대표 그래서 2인 1조가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올해부터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부모 대표 그리고 이제 전문가 대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문가 단어는 보육 전문가라든가 보건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 체계가 이게 통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3년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연 1회 이상 우리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까지는 열린 어린이집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는 열린 어린이집도 부모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어린이집 수 중에서 50% 이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최근 2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제일 먼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 어린이집은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 결과 3영역에서 건강이라든가 안전 이런 영역에서 개선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 그 외에 건강이라든가 안전, 급식, 그다음에 위생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또는 원장님이 바뀐 어린이집 또는 신규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먼저 합니다. 물론 다 대상이 되지만 또 최근 3년 이내 지도 점검에서 우리가 1회 이상 급간식이라든가 안전관리에서 부적정하다라고 지적받은 그런 어린이집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부모 모니터링은 우리 23년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니터링 대상 중에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이 조항을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어린이집이든 1년에 1회 이상 부모 모니터링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단은 누군가? 우리가 작년까지는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 2인 1조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부모 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재원하는 부모,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우리가 관련된 보육 또는 보건 전문가가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하는 부모는 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단원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위촉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문가 단원으로 활동이 되어져서 부모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가 지표가 우리가 24년도부터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체 평가 위주로 우리가 부모가 포함이 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재원하는 부모가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단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컨설팅과 함께 이루어져서 부모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링 지표가 자체 모니터링 지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니터링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합쳐져서 그냥 부모 모니터링 지표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시주기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 방문 모니터링, 그다음에 자체 모니터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모니터링은 매년 1회 이상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이 시작이 했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 모니터링은 그 현장 방문 모니터링 단 2인 1조가 돼서 우리가 지자체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50%만 선정을 해서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매년 1회 이상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이 실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는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결과는 운영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지원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공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육 전문가나 보건 전문가, 이 전문가 단원이 우리가 모니터링 한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 진행 시간은 뭐 종전과 똑같이 3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또는 오후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급간식이 우리가 포함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하는 경우에는 보통 10시에 와서 우리가 1시에 우리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지표에 따라서 모니터링단이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는 똑같이 우리가 1 영역 건강관리, 2 영역 안전관리, 3 영역 급식관리, 4 영역 위생관리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에서 15개 지표, 이거는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지표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도까지는 건강관리에서 감염 예방관리, 그 다음에 비상약품관리, 그리고 투약 의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이게 23년도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는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약품 관리, 그리고 투약 의뢰 절차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지표가 바뀌었고요. 안전관리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관리에서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식당 및 영양관리가 식당 및 영양 그리고 보존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는 종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역에서 바뀐 지표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면 바로 1-3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적절하게 지원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연계하는지를 보고요. 또 영유아에게 해열제를 먹이거나 감기약을 투약을 할 때 부모가 의뢰한 투약 의뢰서에 따라서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투약 내용을 우리가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3-1에 보면 우리가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우리가 급간식을 충분히 제공하는지, 그리고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하는지, 그래서 보존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보관하는 그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고 또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는지 봅니다. 또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영아들은 크기가 더 작아야 되죠. 조리 형태도 마찬가지, 유동식으로 또는 유동식, 고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되잖아. 아이들의 영아랑 유아랑 다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조리가 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하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간식이 오전 오후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간식 중에는 신선한 채소라든가 또 과일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는지를 우리가 지표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하는지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더 살펴보면 바로 건강관리에서 우리가 1-3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그래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될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연계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물로 보고 또 면담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또는 우리가 골절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응급 상황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예요? 당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차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모든 부모에게 우리가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상연락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응급처치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 서명이 들어가고요. 응급시 우리가 희망하는 병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부모가 어떤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왜냐면 거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오게 되는 거니까 부모들이 희망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가 의뢰한 투약 의뢰서에 따라서 투약하는지, 그리고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물론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고 이건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에도. 그래서 투약 보고 관련 기록이 있어야 돼요.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하는 약이 무엇인지, 종류가, 그다음에 용량은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시간은 횟수를 몇 번 먹여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걸 의뢰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필수 기재 사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투약 의뢰서의 문서 양식이라든가 알림장, 그다음에 문자, 그러면 스마트폰, 우리가 여러분들 알림장, 스마트폰으로 알림장 쓰잖아요.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모든 것들 다 활용해서 어쨌든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의뢰한 투약 사항에 따라서 투약 실시 여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약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냉장 보관을 했는지, 뭐 상온 보관을 했는지, 우리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냉장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준수했는지, 그다음에 모니터링 당일 만약에 투약하는 그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는 관찰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투약 의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한계반을 선정을 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투약 보고 관련 기록 유무가 있는지,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이 투약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투약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 단원이 어떻게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 잘하고 있다라면 뭐 Y 평정이 이루어졌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M 평정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앞으로 어떻게 뭐 문서를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기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급식 영역에서 이렇게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서 우리가 급간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바로 추가된 게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죠. 기록물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간식을 먹거나 급식을 먹을 때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 넘는 데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소규모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제공한 식당대로 우리가 식단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식단표에 출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확인하고 그대로 식단표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하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원령, 그다음에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단, 이유식 이런 것들이 제공돼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만약에 토요일 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라면 이 토요일에 제공돼 있는 급간식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져서 본다라는 겁니다. 급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록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급간식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운영일지라든가 우리가 보육일지에 급간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준 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식이라든가 다 사진 찍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이 모니터링이 나왔는데 이게 5월 달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린이집 강의는 4월에 4월에 제공되어진 급간식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존식 보관 규정을 준수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직접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급식 간식, 그다음에 대체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존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관 방법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음식의 종류별로 우리가 각 1인분을 우리가 원래 상태로 아이들한테 제공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존일이라든가 폐기일, 우리가 날짜, 시간, 그다음에 채취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메뉴가 뭔지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정식 용기가 있죠. 그래서 보정식 용기에 담겨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부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영하 18도에서 144시간이 보관 관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 뚜껑이 있는 그런 전용 용기에 보관이 되거나 또는 일회용 우리가 멸균 팩에 보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척 소독이나 보관함 상단 보관이라든가 또 음식 닦기 직전에 우리가 소독이나 건조 이런 것들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공되는 급간식 중에서는 이유식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Y 평정을 받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M 평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전문가 단원이 무엇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지표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원장님들이 부모 모니터링단이 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 지표에 따라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모니터링 매뉴얼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원장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는 이 자체 모니터링이 없어졌다는 거고, 단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부모 모니터링을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뀐 부분, 우리가 보존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바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모든 어린이집이 부모 모니터링 와서 부모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받으시고요. 우리가 평가를 받았던 그 어린이집, 또 평가를 할 어린이집은 또 같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올해도 우리 부모 모니터링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